이번 이야기는 2시H 괴담 썩은 나무. 오 년 전의 이야기다. 비아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다. 내가 처음 입사해서 서툴렀을 때 날 도와준 것이 바로 비였다. 비는 대충 가르쳐줘서 꼼꼼한 나는 당황스럽기도 했었다. 하지만 동갑인데다가 고향도 같아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다. 나와 비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곤 했다. 두 사람 모두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입사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사이는 좋았지만 술을 마시러 가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아마 처음이라 어색한 내게 신경을 써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우리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말 거는 경우는 많았지만 비는 내게 말 걸지 않는다. 그나마도 일에 관련된 사무적인 내용뿐이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나는 다른 동료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모두 다 한결같이 비가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전에는 밝은 성격이었고 매일 저녁 술도 같이 마셨다고 해도 어째서인지 다들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갑자기 비가 무단결근하기 시작했어.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나 상사가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헛수고였다. 긴급 연락처에 적혀있던 비의 친가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비의 주소를 상사에게 물어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매우 낡은 목조 아파트. 주변은 황폐해져서 잡초가 무성했다. 비의 방은 2층 가장 안쪽이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 통로를 나가가 확실히 비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걸려 있었다. 문 앞에는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비의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렸다. 반응이 없다. 집에 없는 것일까? 나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비! 있어? 나야!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자고 있거나 외출한 것일까? 하지만 준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살그머니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끼깃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현관은 어째서인지 흙투성이었다. 안쪽까지 계속 흙이 떨어져 있었다. 도저히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대로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보였다. 세면대에는 평범하게 물이 채워져 있었고 작은 벌레의 시체가 몇 개 떠올라 있었다. 어째서인지 식구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비를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안쪽 방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문 틈새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감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방에는 빛이 사라져 있었다. 다다미 6장 정도의 넓이의 방이 있었다. 방이 두껍게 쳐진 커튼 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다. TV도 테이블도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구석에 매우 큰 그리고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무려 2m가 넘는 거대한 썩은 나무였다. 그것은 작은 방이 맞지 않아 천장을 조금 뚫었을 정도의 크기였다. 전체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흠뻑 습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아래쪽에는 곰팡이인지 이끼인지 그렇게 모를 기묘한 식물이 다다미에 자라 있었다. 곳곳에는 검붉은 옷감 같은 것이 감겨 있었고 그 위에 본 적도 없는 글씨로 무엇인가가 적혀있다. 뭐야 이거! 이 썩은 나무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왜 이게 비의 방이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면 나무의 좌우에는 자연석인가 싶은 촉구공 모양의 돌이 재단에 손재준 좋게 쌓여 있었다. 허리 높이의 재단의 위에는 초가 흩어져 있었다. 그 외에도 절에서 쓸 법한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용도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나는 방에 불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눌렸다. 하지만 불은 전혀 켜지지 않았다. 갑자기 얼굴에 무엇인가가 떨어진다. 손으로 치우면서 알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곳곳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았다. 기분 나쁜 거대한 썩은 나무와 의식을 치른 것 같은 흔적, 거기에 더러운 방까지. 도대체 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비는 걱정이 됐지만 솔직히 나는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아마 비는 이곳에 없을 것이다. 나가면 목욕탕과 화장실을 살펴보고 아파트에서 나가야겠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와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들렸다. 나무다. 썩은 나무에서 소리가 난다. 이제 더는 싫다. 이런 곳에서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본심과 반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분명 벌레일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썩은 나무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응시했다. 자세히 보니 곳곳에 큰 못이 박혀 있었다. 기분 나쁘다 생각하며 썩은 나무의 표면을 훑어보고 있을 때였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눈이다. 나무 가죽 틈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은 멍하게 떠져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 엉덩방을 찍고 말았다. 썩은 나무 안쪽에서 기분 나쁜 손이 나온다. 분명 인간이다. 이 썩은 나무 안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안이 비어서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썩은 나무의 가죽이 차례로 벗겨져 나가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거기에 있던 것은 비였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턱을 쩍 벌려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검은 지네 같은 모습의 벌레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비의 몸에 붙어 있었다.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보자마자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서워서 말도 잘 안 나왔다. 비의 몸에서는 군데군데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무에 박혀있던 못 때문일까? 충혈된 눈은 엄청난 속도로 가로 세로를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다. 침을 마구 흩뿌리며 휘청휘청 내게 걸어온다. 오지마! 오지마! 온몸이 덜덜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진 채로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비는 눈앞까지 다가왔다. 두려워하는 나를 두고 비는 갑작스레 토를 했다. 녹색의 끈적거리는 액체의 투성이의 기묘한 물체가 내 발밑에 토해졌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차라리 모르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이었다.
작은 인간이었다. 아니,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무표정하게 멍하니 날 응시하고 있었다. 비는 스스로 토해낸 그 물체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날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씩 웃었다. 비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미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의 탓이 아니었다. 물론 비도 굉장히 무서웠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것이다. 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을. 비의 등 뒤에 보이는 썩은 나무 틈에서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생존 본능이었을까? 생각조차 되지 않는 머릿속에서 도망쳐! 라는 강한 충동이 날 이끌었다. 나는 단숨에 방을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렸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본 광경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에게 와구와구 먹히는 광경이었다. 비는 아까 내게 지었던 만족스러운 표정인 채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길가에서 기절한 것을 옮겨왔다는 것이었다. 비의 집에 가고 나서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다. 나는 이번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비는 없었다는 말만 전했다. 경찰이 비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나 역시 수사를 받았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 태어나고 나선 나는 몇 년 동안 정신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기분 나쁜 썩은 나무와 의식 같은 흔적들, 그리고 비가 변해버린 모습을, 그리고 그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후로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비는 행방불명이다.